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은 건 그냥 엘리트라고 어디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대학을 나와야 사람 취급 당한다. 사람 취급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뭐 인식도 있지만 결국 대학을 나와야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변화가 있어요. 뭐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결국 승부를 어디서 겁니까? 결국 대학 입시에서 승부를 걸고 있죠. 예, 결국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띵까띵까 놀다가 이제 대학 입시 때 한번 내가 인생 역전해보겠다. 요새는 수시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저희 학력고사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시험 한 번 봐서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네, 그날 재수 좋게 찍은 게 잘 맞으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거고, 그날 만약에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오늘 저처럼 지각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꽉 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12년 동안 잘 살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요 시절, 이 1950년대, 60년대는 대학 레벨에서도 물론 경쟁이 있지만 정말 진검승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납니다. 그래서 소위 명문 중학교라는 데가 있고요. 그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이제 이 사람은 쭉 명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단 명문중과 명문고가 서로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중과 경기고는 사실상 하나의 학교예요. 동일계열이라고 해서 경기중에 입학하는 순간 경기고의 입학이 거의상 보장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고에서 서울대학 같은 소위 최고 인류대를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중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들어가면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한, 물론 그게 완전한 보장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확 그 명문대 진학의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경쟁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느냐? 초등학생들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류중학교, 명문중학교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그 꼬맹이들이 정말 코피 쏟아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혹사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이 중학교 입시가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이때 분야 같은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가 수능 같은 거 나오면 뭐 문제를 둘러싼 갈등, 뭐 논란과 갈등이 있지만 뭐 이때는 이 중학교 입시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 제일 유명한 거죠. 여러분도 이건 알 거예요. 무즉파동. 이게 65학년도 서울시 중학교 입시 문제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조금 전에 보는 거죠. 64년 12월. 근데 여기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이게 엿기름 대신에 뭘 넣어야 엿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답이 뭐겠어요? 1, 2, 3, 4 중에서. 네? 이런 거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역사학자로서 답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자,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디아스타제가 답이에요. 디아스타제가 답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성분이 무즙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4번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4번을 썼다가 틀린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고. 왜? 1점으로 당락이 갈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4번 썼다가 1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또 항상 이렇게 또 학부모들 제일 무서워요. 나도 살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혹시 학부모예요. 자식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말 초인적 힘들이 나오고, 그때는 이렇게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들이받는 건데, 아무튼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또 교육당국에서 약간 물러났어요. 알겠다. 4번도 답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들 이걸 오답으로 했을 때 그 1점 차이로 붙었던 애들이 얘들을 인정해 주는 순간 갑자기 밀리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바뀌는 거죠. 순위가. 그러면서 탈락하는 거예요. 1번 썼던 애들 중에서 탈락한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1번 쓴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고, 결국에는 일단 교육당국에서는 4번을 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 거는 거죠. 법원이 결국에는 4번을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 한 40명 정도인가가 결국에는 추가로 경기중학교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웃기는 게, 우리나라 정말 이 교육
자식 교육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요. 저도 지금 딱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요즘에 거의 좀, 뭐 이런 얘기 찍히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정말 아주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뭐 이왕이면은 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부정한 방법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뭐 워낙 또 뭐 뒤로 뭐 이루어지는 경우 많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 청강생이니 뭐니 뭐 비리가 많던 시절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막 이 문제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한 40명 정도가 경기 중에 추가로 입학하는 과정에 특권층 자녀 한 20명이 몰래 끼워가지고 그 틈에 같이 들어가요, 학교를.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몰랐죠. 그냥 얘네들이 뭐 이 무즙 파동 때문에 뒤늦게 들어왔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거죠. 그 중에 일부가 무즙 파동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소위 말해서 뒷배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청와대 비서관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 비서관의 자녀가. 그래서 결국 청와대 비서관 다 파면당하고 그거를 사실상 눈 감아줬던 문교부 차관과 서울시 교육감 다 잘려요. 아주 또 그러한 또 좀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 근데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뭐 작은 거는 많은데 또 하나 유명한 파동이 소위 창칼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문제를 낼게요. 자, 창칼 쓰는 법이 바른 것은 답이 뭘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외우세요. 답은 2번이에요, 2번. 근데 나도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같고 이렇게 뒤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거 같은데 여기서도 학부모들이 또 가만 있지 않은 거죠. 야, 왜 그 창가 쓸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1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문제는 나중에 경기 중에서 1번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번에는 1번 정답 인정해줬다고 또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밀린 학부모들이 심지어 경기 중학교 교장 교감을 막 감금하는 뭐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는요, 요 문제도 문제가 됐다고 해요. 이건 뭐 별건 아닌데 문제가 좀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조형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뭘까요? 네. 뭔지는 잘 모르겠죠. 다 외우세요. 답은 스케치예요, 스케치. 일단 뭐 어떤 스케치부터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게 만들기지. 이게 무슨 스케치냐. 그래가지고 2번이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 좀 뭐 꾸며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1번이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도 1번과 2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68년도 입시예요. 68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무지 파동이 있었죠. 소위 창칼 파동이라고 하는 이런 일도 발생했죠. 이것 때문에 맨 난리죠. 자, 근데 너무 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창칼 파동 거치면서 뭐 그전 이전부터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 더 이상 중학교는 시험 보지 않겠다. 이제 중학교는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입학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추첨으로 입학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보시면 이때는 추첨을 이렇게 했어요. 무슨 알 같은 거를 이런 회전하는 데다가 넣어놓고 그걸 연락에게 돌려가지고 거기서 알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배정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돌아갈 때 뺑뺑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뺑뺑이라는 이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뺑뺑이 세대인데 사실 제가 경기 나왔어요. 제가 경기 나왔다고 하면은 오늘 경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람들이 우하지 와 하지만 저 뺑뺑이에요 그러면 에이 뭐 이러죠. 그러니까 저희는 추첨으로 들어간 거예요. 추첨으로. 근데 저희 때는 그래도 세상이 좀 좋아져가지고 전산화돼 있던 시절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다 뺑뺑이라는 표현 썼어요. 왜? 처음엔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뺑뺑 돌려가지고 이걸로 이제 추첨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시험 보지 않고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소위 명문 중학교라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명문 중학교가 없어져서 경기 중학교 같은 거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고등학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 그 어린 정말 꼬맹이들, 그 초등학생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이런 입시 지옥에서 막
고생하고 좀 고통당하는 일들은 이제 좀 우리가 면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조금 더 윗세대한테 올린 겁니다. 바로 고등학생들이 이제 입시하게, 고등학생들이 경쟁하도록, 고등학교 때 또 인생의 승부를 걸도록 이렇게 또 어떤 상황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너무 또 빡세지는 거예요. 예, 명문 고등학교, 이제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또 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마무시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이것도 뭔가 좀 수를 내서 이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줘야겠다. 입시의 어떤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야겠다. 사회적인 어떤 좀 문제와 갈등을 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바로 고교 평준화입니다. 즉, 고등학교도 이제는 중학교처럼 소위 뺑뺑이, 이런 추첨 형태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학교처럼 일률적으로 실시하진 않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실시했어요. 맨 처음에 이 평준화를 실시했던 지역은 서울과 부산, 74년도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요거는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아니고, 이 7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그 나이가 1958년생이에요. 여러분 58년 개띠라고 들어봤어요? 58년 개띠? 58년 개띠가 워낙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그 58년 개띠들이 또 이 60년대 아까 이런 어떤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이들이 딱 고등학교 갈 때쯤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즉 고교 평준화라고 하는 변화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또 사회 나가고 했을 때, 또 한 40대쯤 됐을 때 IMF 터지고 그러면서 또 고통당하고 이런 이제 어떤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58년 개띠 그러는데, 사실은 이 58년 개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 이제 명문 고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도저히 입시로는, 시험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제도를 이런 평준화 제도로 바꿔서 이제 동네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자연스럽게 진학을 시도했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요. 썰이에요, 썰. 이거를 누구도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썰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58년 개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의 한 이제 단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입시의 어떤 그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소문이 나겠어요. 이게 다 대통령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추첨으로 보낼 때는요, 막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근거리 학교를 가면 좋잖아요. 가까운 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군을 나눠요. 여기서는 지금 1학군부터 5학군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공동학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학군은 어디서든 올 수 있는, 사실은 이 공동학군이 바로 명문 고등학교들이 몰려있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책방에 있는 이 지역. 이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학군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또 각각 자기 지역을 이렇게 한 5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배정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고교 평준화 조치를 이제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이따 보겠지만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되죠. 특정 학군이 이제 특권화되면서 이제 이것이 또 아주 또 굉장히 한국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 얘기는 이따 다시 하겠고요.